시크릿, 비밀.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하늘에서 그러했듯 땅에서도 그러하리. 내면에서 그러했듯 외부에서도 그러하리. 들어가는 말. 1년 전 모든 일이 힘겨웠다. 나는 일로 녹초가 되었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며 직장 동료들이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불편했다. 당시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 힘겨운 절망 속에서 최고의 선물이 나타나리라고는. 그때 나는 위대한 비밀, 삶의 비밀을 어렴풋이 보게 되었다. 내게 비밀을 어렴풋이 알려준 것은 딸아이 헤일리가 준 100년 된 책이었다. 나는 역사를 추적하며 그 비밀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 플라톤, 셰익스피어, 뉴턴, 위고, 베토벤, 링컨, 에머슨, 에디슨, 아인슈타인,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던 나는 이렇게 자문했다. 왜 이 비밀을 모두가 알지는 못하는 거지?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타오르는 열망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비밀을 알고 있는 현대인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사람씩 나타났다. 나는 자석이 되어 그들을 끌어당겼고 내가 탐색을 시작하자 살아있는 비밀의 대가들이 차례로 나타난 것이다. 한 사람을 발견하면 곧 다음 사람으로 이어지며 완벽한 고리가 되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데 정신이 쏠리면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인터넷 검색에서 우연히 엉뚱한 링크를 눌렀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몇 주 만에 몇 세기 전의 과거까지 추적할 수 있었고 현재 비밀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냈다. 비밀을 영화로 제작해 세상에 알리겠다는 비전은 내 마음에서 굳어졌고 그 후로 2달 동안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 팀원들이 비밀을 배웠다. 모든 팀원이 반드시 비밀을 알아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시도하려는 일을 달성할 수 없었을 터였기에 영화에 관해서 가르쳐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호주에 있던 나는 일이 잘 풀리리라고 철저히 믿고서 비밀을 가르쳐줄 사람이 많이 있는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로부터 7주 동안 시크릿팀은 미국 전역에 있는 비밀의 달인을 찾아 120시간 분량을 촬영했다.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우리는 비밀을 활용해서 시크릿을 제작했다. 그리고 8달 후에는 시크릿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영화가 세상을 휩쓸자 기적같은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만성 통증, 우울증, 질병에서 나았다는 이야기, 사고가 난 후 처음으로 걸었다는 이야기, 임종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소식까지 비밀을 활용해서 상당한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수천 건에 달했다. 사람들은 비밀을 활용해서 꿈에 그리던 집과 배우자, 자동차, 직장, 승진 등을 얻었다고 전해왔다. 사업이 며칠 만에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많았다. 아이들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화목한 가정으로 되돌아갔다는 가슴 따스한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받은 이야기들 중 제일 멋진 것은 몇몇 아이들이 비밀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 이를테면 성적이나 친구를 끌어당겼다는 소식이었다. 비밀의 자극을 받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 지식을 알려줬고 대학과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헬스클럽에서는 고객에게, 온갖 종파의 교회와 명상센터에서는 회중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비밀을 이용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을 끌어당겼다. 이 모든 일이 영화를 찍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것이다. 영화 시크릿을 제작하면서 내가 의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은 수십억 사람이 그 덕분에 기쁨을 느끼는 일이다. 시크릿팀은 지금 날마다 그 의도가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에서 나이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수천 수만 명이 비밀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으로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비밀은 원하는 걸 얻게 해줄 수 있다. 이 책에는 훌륭한 비밀의 달인이 24명 등장한다. 미국 전역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촬영했는데도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일맥상통한다. 이 책에는 그 달인의 말과 더불어 비밀에서 비롯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내가 발견한 손쉬운 방법, 비결 등도 모두 담아서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안배했다. 당신은 책 곳곳에서 내가 당신이라는 말을 강조한 곳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 책을 독자인 당신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당신 것이라고 느꼈으면 한다. 당신을 위해 만든 책이기에. 책장을 넘겨 비밀을 배우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리라. 진실로 웅대한 삶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감사의 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 내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고 빛을 밝혀준 모든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을 만드는 여행에 크게 도움을 주고 기여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지혜와 사랑과 성스러움을 후하게 나누어준 시크릿의 공동 저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준다. 행복이든 건강이든 금전이든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되고 하고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든지 상관없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인생의 커다란 비밀이다. 과거에 비밀을 알던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을 지키려 하고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단지 단조로운 일상만 되풀이해야 했다. 비밀이 소수에게만 알려졌기 때문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 비밀을 탐낸 사람도 많았고 이를 세상에 퍼뜨릴 방법을 찾은 사람도 많았다. 나는 수많은 기적을 지켜봤다. 경제적인 기적,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 정신이 치유되는 기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등. 내 인생의 모든 성공은 비밀을 적용하는 법을 안 덕분이었다. 비밀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것이다. 비밀이 대체 뭔데? 라고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이제 내가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 법칙을 따라간다. 우주에 흐르는 자연 법칙은 매우 정확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극히 섬세하게 예측할 때 법칙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인도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스톡홀름이든 런던이든 토론토든 몬트리올이든 뉴욕이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그 힘은 법칙이고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로버트 브라우닝,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시인들은 이런 내용을 시에 담아서 표현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들은 이를 음악으로 표현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나타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랄프 waldo 에머슨, 피타고라스, 프란시스 베이컨경, 아이작 뉴턴경,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빅토르 위고 같은 사상가들은 글과 가르침에 이를 담았다. 이 사람들은 불후의 명성을 얻었고 전설 같은 그들의 삶은 수세기를 이어져 내려왔다. 힌두교, 신비주의,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와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 같은 문명은 글과 이야기에서 이 법칙을 이야기했다. 예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 온 이 법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원전 3000년 경에는 돌에 기록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이 법칙을 탐내어 혼자 간직하려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지만 찾는 사람에게는 늘 길이 열려 있었다.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언제나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1912년 찰스 헤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자들은 늘 이 법칙을 알았고 당장이라도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을 살펴보라. 그들도 이 법칙을 알았으며 물론 몇 명 안 되는 사람뿐이었지만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 엄청난 부에 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바빌론의 궁중정원으로도 유명하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종족이 되었던 것이다. 왜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6%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다.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이 비밀을 만날 시간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고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든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부를 끌어당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비밀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를 알려주겠다. 당신은 대단한 부자였고 어떤 사람이 돈을 다 날리고도 다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낸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때 그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부를 축적하자였다. 애초에 부자가 됐을 때에도 바로 그 방법을 썼을 터 그리고 나서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졌다. 부를 생각하는 쪽에서 손실을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결국 실제로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다 잃고 나자 더 이상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다시 부를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되찾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석은 물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자기력이 깃들어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자기력은 바로 당신 생각을 통해서 방사된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는 생각 차원에서의 끌어당김을 이야기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직접 경험했을 만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없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몇 푼도 채 안 돼서 처음 했던 것과 비슷한 불행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속이 상했으리라. 음악을 듣는데 얼마 후에 그 음악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도 해봤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악과 비슷한 생각들이 끌려왔고 따라서 머리에서 노래가 빙빙 맴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노래를 들을 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생각을 집중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래와 비슷한 생각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겼고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해서 그 노래에 관한 생각이 반복해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제는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그 원칙은 고작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강력한 법칙을 통해 생각이 실체가 되어 삶에 나타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해보라. 이 생각이 당신 의식에 스며들게 하라. 생각이 현실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하면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이다. 생각은 자기 신호를 전송하여 비슷한 것이 되돌아오게 끌어당긴다.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이해한다. 채널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선택하면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인다.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서 다른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하다. 아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다.
당신이 보내는 전파는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과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된다. 온 우주에 퍼진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당신의 거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난다. 생각이 특정 주파수를 형성하여 그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어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꿔라. 마음에서 전송되는 파동은 가장 정교하고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다. 찰스 헤넬.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법칙은 시간이나 사람을 초월한다.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때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강력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지만 아주 분명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거지?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나쁜 것 말고.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라. 법칙은 완벽해서 오류가 없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수세기 동안 인류를 유린했다. 그건 바로 싫어 전염병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관해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뭔가 행동하면서 결국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세대는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신사상 운동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산처럼 쌓인 빚더미를 보고 끔찍해 한다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된다. 빚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더 굳어지게 될 뿐이다. 더구나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그 말에 표현된 감각을 온 몸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그것이 당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을 가리거나 좋거나 나쁜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당신 인생에 되돌려 줄 뿐.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뭘 생각하든 그것을 되돌려 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를테면 늦고 싶지 않아, 늦고 싶지 않단 말이야 라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는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보내줄 뿐이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나 싫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니 혹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정어를 말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이해한다. 이 옷에 먹을 걸 흘리지 않으면 좋겠어. 이 옷에 먹을 걸 흘리고 싶고 다른 것도 흘리고 싶어. 또는 파마가 잘못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 이거를 파마가 잘못 나오면 좋겠어. 그리고 지체되는 거 싫은데 그러면 지체되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굴지 않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내게 무례하게 굴면 좋겠어. 그 식당에서 우리가 예약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좋겠어. 다른 식당에서도 우리가 예약한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어. 신발 때문에 발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 신발 때문에 발 아프면 좋겠어. 일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어. 감기뿐 아니라 다른 것도 걸리고 싶어. 다투기 싫어. 더 많이 다투고 싶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내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늘 작용한다. 당신이 믿든 말든 이해하든 못하든. 밥 프록터. 끌어당김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전 우주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당신은 생각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법칙을 안다고 해서 뭔가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법칙은 오랜 과거부터 당신 인생과 다른 사람 인생에 작용해왔다. 당신이 이 커다란 법칙을 인식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고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작용한다. 생각이 24시간 흘러넘치고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도 계속 작용한다. 지난 일을 생각할 때도 법칙은 작용한다. 언제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법칙은 쉬지 않고 작용한다. 중지나 멈춤 버튼 따위는 없다. 법칙은 당신이 늘 일어나듯 법칙은 당신 생각이 늘 일어나듯 늘 실행된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미래의 일을 고려할 때도, 운전할 때도,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생각한다.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은 잠든 시간이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되돌려 보낸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하라.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오랫동안 한 가지 사고 방식을 고수할 때마다 어떤 일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져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생각으로 삶을 만든다. 항상 생각하니까 항상 창조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나리라. 다른 모든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 역시 철저하고 완벽하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생각은 씨앗이고 수확물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좌우된다.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할 일이 당신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당신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당신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당신에게 정확하게 되돌려줄 뿐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 당신은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로버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 이메일을 보내곤 했다. 로버트는 동성애자였다. 동성애자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암담한 현실을 내게 이메일로 이야기해 주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집단으로 로버트를 공격했고 동료들이 너무나 짓궂게 굴어서 그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거리를 걸을 때면 로버트를 욕하고 싶어하는 동성애 혐오주의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로버트는 1인극 코미디언이 되려고 했지만 실제로 일할 기회가 생기자 모두가 동성애자라며 그를 괴롭혔다.
로버트는 늘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았으며 그 모든 것이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나는 로버트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로버트가 내게 보낸 메일을 그대로 반송하면서 이렇게 썼다. 다시 말해봐요. 다시 읽어봐요. 로버트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일들에 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눈에도 로버트가 그 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강한 감정으로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 그것이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라는 이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주 8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사무실에서 로버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모두 다른 부서로 전근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로버트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로버트도 이를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거리를 걸어갈 때도 아무도 로버트를 괴롭히지 않았다. 괴롭힐 사람 자체가 없었다. 그의 코미디 연기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비난하는 이는 아예 없었다. 원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꾼 덕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로버트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의 삶도 바뀌었다. 로버트는 전과는 다른 주파수의 파장을 우주에 전송했으며 우주는 틀림없이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그림을 로버트에게 보내준 것이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로버트의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주파수의 파장을 형성했고 그러자 인생도 바뀌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 따위는 없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 마음의 힘. 당신이 속마음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게로 끌려간다.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저 물론 그게 문제지만 당신이 과거에 자신의 생각을 의식했든 그렇지 않았든 이제는 점점 많이 의식하고 있으리라. 이제 비밀을 알게 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고 있다. 비밀을 알고 법칙을 알며 생각에 담긴 힘을 의식하라. 마음의 힘과 의도의 힘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늘 우리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저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사람들과 직업, 환경, 건강, 부와 빚과 기쁨, 자동차, 소속된 단체 등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되어 나타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삶이다. 우주는 판단하고 가리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 삶은 우리의 주된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지상에 살아 움직이는 만물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간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은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 자유의지를 써서 자기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뭔가 희망하거나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막연한 희망이나 엉뚱한 공상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양자 물리학은 이 발견이 옳다는 점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정신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정신은 그것이 인식하는 대상을 실체로 만들어낸다.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라는 비유를 떠올린다면 그것이 울프 박사의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눈에 보이리라. 당신은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 뿐 아니라 우주 창조에도 관여하게 된다. 이제까지 자신이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별로 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의 정신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지난 80년간 이룬 대단한 공로와 발견은 인간의 마음에 청량할 수 없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을 보면 카네기, 에머슨, 셰익스피어, 베이컨, 크리슈나무르티, 붓다 등 위대한 사람들이 한 말과 같다.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법칙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전기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전기의 혜택을 누린다. 나도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안다. 전기로 저녁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인간 요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자신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겁내게 되기 쉽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100배는 강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단숨에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부정적인 일이 삶에 나타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 일정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면 그것이 실현되어 나타날 것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면 더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증폭되어 버린다. 앞으로 오직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좋은 생각은 모두 강력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약하다고 우주에 선언하라.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께 감사하라. 그렇지 않았다면 골치 아팠을 것이다. 시간차라는 요소는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 시간에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생각해보고 새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창조할 모든 힘을 당신은 다름 아닌 지금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에 내가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생각으로 이전의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할 수 있으니 시간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고 이 과정을 즐겨야 한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 삶의 걸작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당신이 조각하고 있는 다비드상이 바로 당신이다.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대가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명상을 한다.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도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로우며 몸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더 좋은 건 명상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3분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다.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가장 멋진 자신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가장 멋진 당신이 존재할 가능성은 이미 가장 멋진 당신 주파수에 들어가 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의 파장을 보내면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인생의 커다란 비밀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된다. 생각에는 끌어당기는 힘과 주파수가 있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주로 전송되고 이는 차석처럼 같은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긴다. 전송한 것들은 모두 원점, 즉 당신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처럼 생각으로 특정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한다.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를 바꿔라.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삶을 만들어낸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생각은 물질이 되어 나타난다. 비밀에 접근하는 법. 우리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에서 살아간다. 이를테면 중력의 법칙이 있다. 당신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공평하여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또 정확하고 확실하다. 당신이 불평하는 일을 비롯하여 지금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 끌어당긴 결과이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나도 안다. 당신은 아마 곧바로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내가 언제 차 사고를 끌어당겼다고, 게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객도 내가 끌어당긴 게 아니냐. 빚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나는 조금은 무례하게 당신이 끌어당긴 게 맞다고 할 것이다. 이 법칙은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인명이 살상된 사례를 떠올리고는 그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사건을 끌어당겼을 리가 없어 라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그 사건과 같은 주파수 때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바로 그 시간을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며 사람들이 가지게 된 생각의 주파수가 벌어진 사건의 주파수와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다. 누군가 우연히 어딘가 갔는데 하필 그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게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면 하고 생각한다면, 또 그런 두렵고 힘 빠지는 생각이 지속된다면 정말로 안 좋은 때 안 좋은 곳에 가게 될 소지도 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다. 그저 운에 따라서 이런 나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싶은가? 하필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가서 사건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싶은가? 자신이 환경을 제어할 수 없다고 믿고 싶은가? 아니면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고 당신이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싶은가?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뭘 선택하든지 그에 따라 삶을 경험하게 되리라.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한 무엇도 당신 인생에 나타날 수 없다. 우리는 대부분 막무가내로 끌어당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믿어버린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을 자동조종 장치에 맡겨버리기에 모든 일이 되는 대로 일어난다. 당신이 이 말을 처음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뭐야, 내 생각을 일일이 감시하라고? 엄청 힘들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바로 그게 재밌는 부분이다. 재미있는 점은 비밀의 지름길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그 방법은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생각을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6,000가지 생각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녹초가 될지 상상이 가는가? 다행히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이다. 감정을 보면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은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이다. 생각은 물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이다. 원인은 늘 당신의 생각이다.